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이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지역이 다 같이 기뻐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 서산의 대산항에도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지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열린 토론에서는 충남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지, 또 호재만큼이나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서산시 이완섭 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의 김경태 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웅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아주 커다란 그 기업과 우리의 호재를 지난해 우리가 기쁨으로 맛봤는데 그것이 충남을 세계에 알리고 또 충남의 자랑거리로 정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광객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관광의 트렌드는 그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김경태 부장 네. 어떻습니까? 좀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가 이제 관광객 통계가 잡히는 곳을 보면 한 75.8%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주하고 부여를 예를 들면 공산성 같은 경우는 한 140%가 늘었고요. 예. 부여는 조금 증가율은 좀 떨어지지만 한 94% 정도 늘었는 걸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 그러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물론 그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경주나 이런 지역에 비하면 조금 증가율이 조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등재 이후에 예. 관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조금 덜하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 긍정적이다. 네. 자, 이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그 관광 트렌드가 지금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트렌드가 변한다든가 그분들이 오는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그 층이 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그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충남 관광이 그 목적지의 1인당 관광 소비율도 높고 예. 여러 가지 전국 평균의 관광객 비율도 높아요. 이 작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 2014년에 우리 충남의 관광 통계는 1,700만 명 예. 이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관광이나 국내 관광에 있어서 그 충남 관광뿐 아니라 지역 관광은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트렌드는 중국이 대세입니다. 이제 중국과 국제 관광 비율을 따지면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뭐 나머지 미미하게 제주도 그다음 지역 관광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차원에서 거의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전국 굳이 관광뿐 아니라 물류가 한국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소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빨리 이것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관광도 살리고 국가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충남의 관광객이 한 1,700만 된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충남의 관광객이 뭐 1억 명 돌파했다라는 제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어서 왜 그렇게 변했느냐 했더니 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정부에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통계도 이제 그 유료 관광지 또 바뀔 겁니다. 내년부터는 유료 관광지 입국 출입자 수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로 하면 그 국내 관광은 한 3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충남이 한 1,700명, 1,700만 명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은 뭐 대천해수욕장 여름에 하루에 100만 명이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뉴스로 내보내는데
1,700만이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얼핏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산에도 해미읍성이라든가 뭐 관광지들이 아주 쏠쏠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4개년 통계를 보면 연간 한 430만 명, 월별로 따지면 한 36만 명 정도인데 이렇다 할 만한 뭐 특별한 어떤 그 뚜렷한 관광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찾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2014년도에 교황님께서 왔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해미읍성 주변 관련으로 보면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증가 추세로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난해는 뭐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메르스 사태로 해서 지난해는 좀 이렇게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가만히 본다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하면은 단체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 관광, 동네 계원들이 모여서 가고 하는데 최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는 이 트렌드가 그런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서산 쪽에도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지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예, 아마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떤 그 과거에 여행사가 플랜을 짜준 대로 움직이는 그런 그 여행에서 탈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FIT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개별 자유 여행이죠. 뭐 DIY 여행이라도 하는데 이 모바일이라든가 이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행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개인이 다 쉽게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행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여행보다는 개별 자유여행 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 서산이라고 뭐 다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전국적인 모습 그리고 지역적인 모습, 요즘에 관광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관광객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들어봤습니다. 저희 TJB 8시 뉴스에서 이 관광과 관련해서 요즘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본 아이템 꼭지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룡엔항을 잇는 여객선이 취항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짜리 터미널 동을 중심으로 출입국 게이트와 보안 검색대, 환전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산 대산항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할 경우 매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우커들을 위한 특급 관광 호텔도 9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从中国如果来韩国坐飞机的话，到机场会很远，然后办签证要等很长时间。如果可以坐船到韩国来的话，确实便利很多。 대전 도심의 한 안과에서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만여 명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찾은 대전에도 요우커 유치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这个同仁医院，那么在韩国咱们博大医院呢，应该说，给我的感觉环境还是比较好的。 하지만 요우커 유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절실합니다. 홍콩의 유명 해산물 음식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충남 서해안에서 수입한 한국산 건해삼 요리입니다.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평가에 중국 대형마트에도 별도의 식품 판매대가 설치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때문에 충남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활용해 특화된 한식 메뉴를 개발한다면 식도락가인 요우커들의 발길을 잡는 데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저렴한 패키지 관광으로는 승산이 없는 만큼 병원 치료와 함께 온천 관광지를 연계하는 상품이나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정책 관광 상품이나 그리고 청소년 교류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 협력 네트워크로 계속적 보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대산항 취항으로 시작될 요우커 특수, 제대로 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관심사는 요우커 그리고 의료 관광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 지역의 특산 음식을 맛보는 이러한 관광까지 접해봤는데 사실 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다. 특히 이제 연휴 때가 되면 그런 소식들을 자주 접합니다만은 충남으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은 거의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는 아직 충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정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가 이제 수도권 중심 너무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유통에 있어서 지금 동맥경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충남이 뭐 중국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 어떤 관광을 좀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뉴스에도 많이 알려진 서울의 뭐 삼계탕 4층 파티 이것도 그 결국은 서울시장이 1년 전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어떤 관시라든가 이런 문화가 관습이 있어서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어떤 특성에 맞게 마케팅하고 소구하고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인위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단기적인 정책.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저런 모습을 그리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 중국은 뭐 앞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은 이제 상수가 됩니다. 관광에서 상수가 되고 이게 속된 말로 본전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셈입니다. 빨리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시장님도 나오시고 여러 지자체 단체장 우리 충남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여러 가지 좀 집적된 관광 타운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빨리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그 텍스를 빨리 즉시 환급할 수 있는 그런 면세점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이제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런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경태 부장께도 지금 요커들이 우리 충남 쪽에는 어느 정도나 연간 좀 찾고 있나요? 전체 충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0.9%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에 0.4%가 충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교통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나 지금 이제 대산항이 이제 곧 여객선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접근성이 좀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충남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던 계기가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중국 경기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가 이제 중국에 방영이 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충남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중국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류 드라마의 촬영지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이 됐든지 그런 이슈거리가 돼서 이제 중국에 우리 충남의 인지가 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인들이 그러면 선호하는 어떤 상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마케팅을 할 건데 그렇겠죠.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게 아직 충남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덧붙이면 중국인들에게 그 우리 그 서산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 바다가 굉장히 매력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굉장히 내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다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를 하며 충남에 그 외에 어떤 충남다운 어떤 문화를 많이 묶어서 한다면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수님하고 우리 김경태 부장 말씀하신 걸 보면 서산은 바로 인접한 태안과 함께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 뭐 바닷가도 바로 있고 또 이제 관문 역할을 하는 공항이라든가 이제 하늘 항만도 이제 항구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노력이 좀 많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 분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충남 지역이 관광의 어떤 그 오지로 지금 남게 된 부분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식에 어떤 기인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관광지는 어디냐라고 할 때 외국에서 생각할 때는 수도권 내지는 제주도, 부산 이 정도의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당분간 지속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어떤 그 지방의 관광 경쟁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남의 관광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쉽게 올 수 있는 이런 항공편이라든가 백길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 큰 이유로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길이 열리고 또 바닷길이 열리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로 또 굳이 든다면 아까 인식과 연계되는데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이 구성하는 상품이 대부분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 명소 중심으로 꾸리다 보니까 우리 충청도로는 유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소가 돼 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또 홍보를 잘 한다면 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길, 바닷길 말씀하셨지만 일단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중국과의 바닷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뭐 앞서서 뉴스로도 잠깐 봤지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내년 저희가 지금 4월쯤에 4월 전후로 해서 취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자료화면 나왔습니다만은 5월달 지금 5월달인데 5월 말이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공이 됩니다. 국제 터미널이 완공이 되고 나머지 금년 8, 9월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한중 해운 회담에서 선종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는 4월 전후로는 국제 여객선 취항을 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어떤 그 유입, 그다음에 물류의 이동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 서산 대사랑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 관광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 지금 저희 뉴스에서는 연간 한 20만 명 정도의 이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20만 명 정도가 오간다면은 서산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 서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 충청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청신호가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관광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플러스 요인을 많이 창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을 포함해서 환황해권 우리 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또 인근의 우리 지자체들끼리 공동 관광 마케팅도 펼치고 공동 상품도 뭐 개발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재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부장님께 좀 여쭤보죠. 그 지금 서산공항에 대한 기대를 물론 서산시는 당연히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분야를 연구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꼭 더 보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인프라라든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대산항, 서산항, 대산항 이렇게 대산항이 취항을 하면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중국인들 이게 쾌적선이 될지 여객선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관광 쪽에서는 쾌적선이라면 좋겠지만 된다 그러면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그냥 안심만 하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평택항이나 주변을 보면 거의 순수 관광객의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금도 물론 서산시나 충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간으로는 아마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상품으로는 그쪽에 메리트를 주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과 연계되는 어떤 관광 상품을 위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라든가 어떤 기간시설은 분명히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국가 계획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역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서 쇼핑센터라는 부분하고 테마파크라는 이런 매력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서산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충남도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대규모 시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완공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자본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산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가장 먼저 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민들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대응하는 서비스 마인드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바라보는 시각에서 측면에서 뭐가 더 필요하고 뭐를 준비를 더 해야 네, 그 우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국 국토가 거치적인 한국 관광에서 약간의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토가 이제 뭐 이거는 오랜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실은 뭐 우리 섬나라보다도 지금 한국은 못한 지경입니다. 한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물류의 시대에서는 그 후기 산업 사회에서 때문에 흐름과 물류와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가 사실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 낙후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래서 프랑스가 세계 관광 항상 출입국에서 1위를 하는 이유도 지리적 그 가운데 교차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가고 그 역으로도 되고, 우리는 뭐 그런 기회를 지금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분단 상황이 이게 거시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에 너무 많이 아까 동맥경화라 했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이 뚫린다 하더라도 서울에 지체돼서 지방으로 더 내려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더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더한 조건을 걸어서라도 지방 분권화해야 되고 수도권을 지방에 옮겨야 되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산의 현대병은 거기다가 혈관이 피가 잘 흐르지 못해서 병이 많이 일어나고 염증도 그래 생기고 하는데, 심장도 그렇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되면 우회 혈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서산항과 서산 비행장, 그다음에 대산항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한 일이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데려다 놔도 뭐 금방 놀 것이 없으면 서울 올라가 버릴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숙박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관광 집적 타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어떤 뭐 제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린데 시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매번 어떤 축제, 해미업생 축제에 가봐도 4일간, 5일간 축제 기간 내내 한복 입고 나와서 충남다움 거, 해미업생 축제다움 거, 서산다움을 추구해내는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희망도 가져보고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잘 된다면 그나마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15억 중에 10%만 받으면 1억 5천인데 1억 5천은 우리 앞으로 관광을 받아들이는 우리 상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상수로 하고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시장이 앞으로 중국에 가서 많은 관시를 해서 지자체 단체 결연하시고 해서 시장님도 더없이 4,000명, 6,000명 이렇게 그 삼계탕 파티도 서산에서도 마시고, 그 장기적으로는 또 앞으로 저 중동 오일 달러를, 그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관광이 더욱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뭐 학계나 또는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요 코드를 확실히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서산공항도 이제 2021년쯤이던가요? 뭐 이제
취향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열린다면은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상당히 서산이 지금은 지도를 놓고 보면 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가 그렇죠.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서산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서산의 캐치프레이즈가 해 뜨는 서산입니다. 해지는 서산에서 해 뜨는 서산으로 이렇게 이 슬로건도 정한 이유도 이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지리적 이 위치로 볼 때,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대중국을 발판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서산이 가장 가까운 해 뜨는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해 뜨는 서산이기도 하고 이 철도와 항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서산이 바로 철도와 항만, 하늘길, 바닷길, 땅길을 모두 연결하는 아주 그런 요충지죠.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은 바닷길도 열릴 수 있고 어디 좀 잡아주실까요? 예, 바닷길도 열리고 하늘길도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미 잘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 최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군 비행장 20전투 비행장 시설을 활용한다면 정말 뭐 10분의 1 수준의 이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민항 비행장 건설을 할 수 있게끔 제5차 그 국가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5월 10일 날 이미 고시가 돼서 이제 추진이 돼 나갈 것이고요. 공항개발 계획, 공항개발 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고 또 3차 국가 철도망 계획 종합 계획에도 우리 철도 대산항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이런 부분도 이제 계획에 반영됐고 해서 바닷길과 하늘길과 철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 문화가 발달해 온 그 출발점은 길이었다. 길이 뚫려야만이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적인 혜택,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체하고 똑같이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서산이 그런 길을 뚫음으로 인해서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대한민국의 관광의 중심 흐름이 섬 중심인 제주도에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육지로 본다면 육지에서는 서산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다 쪽과 섬 쪽과 육지 쪽으로 양두, 쌍두 이런 거 갈래로 해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관광은 미래가 밝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준비하는 작업 중에 있어서 많은 부분 서산시만의 노력은 안 됩니다. 인근 지자체 그리고 충청남도 국가에서도 관심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 긍정적으로 아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불러오기 위한 차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저희 뉴스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의류 관광이 요즘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 그리고 한국이 의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이고 성과도 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이런 이제 물음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관광 산업도 사실 충남이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천안 쪽에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기관들도 있고요. 온천이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고 지금 충남 쪽에서 이 의료관광 쪽 분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충남이 좀 후발주자입니다. 많이 후발주자죠. 2015년에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 공모 사업이라는 것에 이제 저희 충남이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단국대 그리고 단국대랑 그 대전대 천안 한방병원 이렇게 해서 양항방을 중심으로 하고 아산시와 아산시의 그 온천 기술을 이렇게 활용해서 외국인 환자 맞춤형 의료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청권에서는 그나마 좀 하는 게 대전 정도 되는데 대전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서울이나 부산에 비하면 후발주죠.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대전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개의 의료기관하고 한 10,000명 정도의 그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한 2014년에는 한 8천 명 정도를 이렇게 유치했으니까 짧은 기간에 한 47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건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또 대전의 의료 관광을 갖고 있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 의료 관광의 또 가장 큰 필요 요건 중에 하나가 또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와서 이렇게 바로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광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랑 이런 청주공항이랑 연계를 가지고 있고 관광은 충남도랑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 교수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의료관광이나 이런 거는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걸음마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하고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이제 끌어낼 수 있고 하는 건데 뭐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은 손을 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의료관광은 부가가치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지불하는 단가도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이제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트랙션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의료하고 관광이 사실은 그 협업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 관광은 주로 이제 관광 쪽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겨우 통역 정도, 통역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경력 단절이 일어난 간호사들이라든가 이거 재취업, 재활용의 기회 정도 되지. 이걸 그 의료 관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돈 쓰게 하고 이렇게 관광하고 볼거리 보여주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의료하고 관광하고 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좀 많이 논의를 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필요가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인데 기초 다지기를 이제 탄탄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시각을 저희 국내 관광 쪽으로 좀 돌려서 한번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김 부장님한테. 네. 충남도 내의 일선 시군들이 보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자원들을 개발하고 노력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걸로는 개별 시군들 독자적으로 그 상품을 개발하고 뭐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시간도 뭐 한나절이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주머니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하기는 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근의 몇 개 시군들끼리 묶어서 연합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노력들이 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노력들도 좀 충남연구원 쪽에서도 한번 좀 해볼 만한 연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이제 지금 활성화된 게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뭐 지자체 내에서는 일단 백제문화권 이쪽에서 이제 공주 부여랑 연계되는 이런 투어 상품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충남 내뿐만 아니라 충남 주변에 있는 대전과 그리고 충북과 그 충남이 연계되는 상품도 지금 개발해서 공동으로 상품 연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부분이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런 걸 하면 체류 시간 증가라든가 소비의 증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다 장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오늘 그 서산시가 나왔으니까 서산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서산에서 그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중심 소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산과 어떻게 연결돼서 상품을 만드냐가 아마 충남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산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겠지만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잘 보인다기보다는 그 주도해 나가는 서산시가 그런 다른 시군들과 같이 협업을 하다든가 같이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 유인책을 만들어 갖고 가야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다 해서 우리 서산을 포함해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6개 시군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시장 군수끼리 또 실무적으로도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 관광 상품 이런 거 개발한다든가 또 이 맞춤형 관광 루트를 연계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이 공동으로 어떤 홍보 마케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도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그 관광의 유치가 어느 특정 지자체 단일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관계자 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게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방송의 역할이 또 큽니다. 언론 방송. 오늘 TJB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상당히 아주 큰 도움이 주는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송 말씀하시니까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그 정선 5일장 시장도 방송에서 그 기획 다큐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정말 관광으로서 관광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그 분야이고 그렇습니다. 지역이 살리는 그런 길이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산에서도 앞으로 그 간척지라든가 서산의 어떤 여러 가지 레저 타운이 들어올 수 있는 서산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고 생각하고 서산이 이제 대산항이라든가 비행장이 들어오면 그 허브 역할을 해서 그 배후에 어떤 나름대로 매력물을 많이 숙박타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근의 어떤 태안의 바다도 국립공원도 이제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충남 내포문화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포문화 유교적인 그 충렬 이런 것도 문화도 살리고 또 대전 그 충남 인구 중에 30%가 천안이고 15%가 또 아산입니다. 뭐 그 큰 그 시민들의 배우 레크레이션 그런 기능도 담당하고 하면 충남에 더 산업적 경쟁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죠. 지금까지는 충남의 관광의 지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역할은 많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열악하다. 하지만 잘 준비한다면 비전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했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짚어봤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왜 수도권, 제주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가 선정이 됐다죠. 그 무비자 환승제 이런 부분에 충남은 이제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그 복합 리조트 사업제로 영종도가 선정이 됐고 하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충남의 관광 인프라나 이 위치나 이런 위상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현실을 다시금 짚어보게 되는데 지금 관광을 하나의 산업화하기 위해서 뭐 충남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들 또 뭐 이제 충남문화원도 그런 연구라든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배제가 되면 이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된다는 것은 또 당위성이고 그럼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교수님, 지금 뭐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뭐 우리가 그림은 크게 그리지만 현실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돌파를 해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은. 예,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게 전문용어로 거리 알력이라고 거리에 따른 기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리적 거리, 궁극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 오히려 그 충남은 수도권이 배후에 있으면서 오히려 충분한 거리의 효과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흐름들 이런 게 오히려 불리한 점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시대에는 산업 시대에서는 모여 사는 게 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있었는데 만약 이제는 후기 산업 사회를 가면서 이제 분권화되고 나누어 살아야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관광이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관광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지자체 의사 결정하는데 늘 배제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이라든가 의결하는 의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관광에 대한 더 힘을 좀 실어야 되고, 당장 충남 예산만 어제 오기 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지자체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예산도 좀 더 늘리고. 단체장이 관광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가 이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장에 또 피드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것은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아이템이 관광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단체장께서 좀 관광 공무원도 협업하시고 거기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더 의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에 대한 인식은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야 되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명태 부장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그 대규모 관광지와 저희가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 타겟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영종도에 있는 복합 리조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고급 시설이고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규모 시설과 똑같은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의 트렌드라는 게 그 지역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특색 있는 상품을 원하는 트렌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테마파크의 어떤 휘황찬란한 카지노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그리고 자원을 활용해서 충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은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현장에서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지자체장으로서는 지금 우리 정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많이 좀 새겨들어도 좋겠다는. 그럼요. 아주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충남이 어떤 관광 부분에 있어서 좀 낙후가 돼 있고 오지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무비자 환승제라든가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 관련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무비자 환승제는 사실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서산 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무비자 환승제 이 제도는 이제 우리 서산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이 사실 어찌 보면은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그런 관광지라든가 괄목할 만한 관광 상품은 없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그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전 충남이다. 잘 살펴보면 제가 굳이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태안은 태안 나름대로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 서산, 당진 등등 보령, 서천 아주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또 내륙으로도 가보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이 패키지화 상품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충분히 저는 충남의 이 관광 상품을 끌어올리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좀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이러한 그 충남 관광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당연히 앞장을 서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중앙 차원에서도 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균형적인 이런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굴뚝 산업 사회에서 그 다음 산업 측면에서는 블루오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지자체 장들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관광에 대해서 매우 높은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관광 부분이나 문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놓지 않으면 지역이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서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잘 같이 조화롭게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은 뭐 제주도를 꼽고 있지만
안면도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보배로운 곳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또 서산, 태안, 뭐 보령 이런 당진 이쪽 바닷가 쪽으로의 그 특산물들도 전국 어디에 내놔도 품질에서는 최고 우수하니 앞서도 잠깐 뭐 소개했지만 먹거리를 찾아가는 여행도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엮어내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던데 교수님께서나 또 우리 김 부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뭐 틈새 관광시장 공략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그 아이템들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지역의 작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찾아내면서 그 관광객들한테 던져주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모바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는 일반인들하고 접근을 아주 쉽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좀 이제 틈새 시장을 찾는 점에서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그 서두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대중 관광 현상과 흔히들 이제 신관광이라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욕구가 아직도 이제 패키지 관광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관광 개발에 있어서도 여전히 아직도 대규모 필요한 것은 그 거점의 방식의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관광 투자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서산에 많은 더 타운 이런 것도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생활 관광 이제 충남다운 거 그다음에 충남에 뭐 심지어 그 제가 타 지역에서 그 충남에 들어오니까 충남에 약간의 느리다는 이것에 대한 오히려 그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을 하던데 오히려 이제 너무 역발상이 빨리 필요하다. 역발상 예. 빨리 가는 이 시대에 저는 오히려 좀 느리고 그게 이제 좀 여유와 멋을 찾고 흔히들 요즘 슬로우 시티 이런 운동도 있는데 충남의 어떤 선비다움, 충남다움 이런 것들이 상품을 만들면 알겠습니다. 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아서 세 분께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남이 발걸음을 떼고 있다고 하는 관광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게 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즘에 어쨌든 이 관광 트렌드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패키지 여행이라든가 여행사 위주의 어떤 이런 그 여행 패턴에서 개별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행하는 이런 그 FIT 여행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고 시티 투어라든가 또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연계 지자체들과의 어떤 공동 마케팅 등등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좀 타개하고 좋은 기회를 삼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부장께서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관광이 되게 복합 산업입니다. 한 부분이 잘 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시설이라면 시설, 상품이면 상품, 서비스면 서비스, 홍보면 홍보 이게 선순환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관광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좀 들어볼까요? 네, 관광은 사실은 관광만 갖고 해서는 사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은 오히려 2차 산업, 3차 산업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정체라 지역 경제 한계에 왔을 때 이걸 접목했을 때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마침 대산항과 서산 비행장이 오픈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지자체 단체장이라든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해서 충남 관광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을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보니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것이 관광산업 발전 육성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이야기, 역사 그리고 또 문화가 골고루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천년 백제의 유적,
또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가진 이 충남에서도 더 많은 관광 인프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바로 세계의 명소가 됐으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아침에 또 가져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